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75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뮤지컬 라이온 킹을 보고 나서 잡다한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2019년 1월 10일 날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인터내셔널 투어 팀이 공연하는 뮤지컬 라이온 킹을 봤습니다. 저희 지인 한 분이 그 공연에 기획자로 참가하고 있어서 그분의 호의로 아주 좋은 공연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연을 봤으니까 공연에 대한 후기를 좀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삶의 풍속도를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있죠. 제가 이번 회에서 드리는 말씀은 저희 지인이 참여한 공연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죠. 지인의 신세를 진 셈이니까요. 아마 오늘 이번 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공연의 예술적 가치, 미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백 정도로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좀 주눅이 듭니다. 거대한 건물, 잘 지어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거나 대리석이 깔려 있고 커다란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제 눈에는 호화롭게 보이는 등들이 달려 있고 문들이 닫혀 있다가 열리고 그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로비에서 우글대는 사람들은 무언가 어딘가 여유가 있고 고상해 보이고 저보다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저는 공연장에 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주눅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쉽게 가지게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질 않습니다. 사실 공연장이라는 것도 별게 아니죠. 뒷문을 열고 짐들이 들락날락하고 별로 멋질 것 없는 우악스러운 일거리들이 먼지와 땀 냄새 속에서 분주하게 이루어진 똑같은 일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무대 뒷문으로 들어갈 때와 극장 정문으로 들어가서 로비를 거쳐가지고 객석으로 들어갈 때의 기분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극장의 정문으로 표를 내고 들어갈 때 내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떳떳하게 폼을 잡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지체 낮은 자가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런 느낌을 받나 해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제가 자격지심이 강한 모양인데 어쨌건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전당이니 세종문화회관이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커다란 공연장에 가도 그렇고요. 또 각 지방에 있는 어떤 공연장들에 가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그 건물에 도달하기까지도 인적이 드물고 낯선 곳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위압적인 거대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잘 장식되고 멀끔한 건물이죠. 그런 건물에서는 기침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재채기를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것은 상당한 결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듭니다. 왜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공연장들은 낯설고 범접하기 어려운 곳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와 연구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쉽게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공연장에 쉽게 오도록 할까? 이런 것을 거의 모든 공연예술 학도들이 또 기획 경영을
예술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고심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연예술을 전공하고 있고 공연예술 학도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 저 같은 사람조차도 공연장에 들어갈 때는 뭔가 위압적으로 느껴지고 주눅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러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른바 고급 문화가 갖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딜레마라고 부르는지 아마 문제점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고급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고급 문화에 속하는 공연 형식들, 무용이나 연극이나 또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공연장들은 너무 크고 멀끔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허술하거나 투박하거나 소박하게 지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비싸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 실례나 결례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그런 곳에 가기가 부담스럽죠. 저는 영화관을 들어갈 때는 위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봐도 어떤 동네에 있는 구민회관이나 학교, 중고등학교에 있는 강당 같은 데서 어떤 행사가 있는 것을 보러 갈 때는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구리시에도 구리문화회관인가 구리아트홀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멋있고 깔끔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죠. 앞에는 광장도 좀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그곳을 쉽게 찾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즐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은 왠지 다가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죠. 저 공간이 어떻게 변형되면 내가 마음 편하게 저기를 잘 접근할 수 있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게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그 앞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뛰놀고 온갖 소음을 다 일으키고 공도 차고 흙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그렇게 놀다가 공연이 있으면 애들이 돈 내고 들어가서 공연도 보고 또 제가 공연을 보고 싶을 땐 그런 애들 틈새를 지나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공연도 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저 같은 사람도 아주 쉽게 그 공연장에서 보고 싶은 공연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 먹거리 장터도 열고 일일 장터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노점상들도 바글거리고 이런 식이 된다면 제가 그 건물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낸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건물이 갖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건물이 그 공연장이 사실은 다른 자들에게 주눅이 들게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함부로 오는 공간이 아니냐. 이곳은 특별한 곳이야. 이곳은 고급의 공간이야. 여기에 올 때는 너희들 자가용 타고 와라. 여기에 올 때는 옷 갈아입고 와라. 땀냄새 나는 옷 입고 오면 안 돼. 여기에 올 때는 정장 입고 와. 여기에 들어와서는 떠들지 마. 말소리를 낮추고 경건하게 우리가 베푸는 컨텐츠를 경배해. 그래야 너도 높아진다. 이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술을 전공하게 되었죠. 우리가 예술을 전공할 때, 예술에 종사할 때는 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우리가 선망하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멋지고 고급인 것, 고급 문화, 그것의 관행, 관습, 그것의 컨벤션에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는 예술에 투신했고 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행위를 보다 특별하게 포장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이제 또 다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많이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전시회, 전람회장으로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에는 일종의 근본적 한계와 위선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당장 그 앞마당을 개방해서 먹거리 장터, 일일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압적인 조형물 이런 것들을 치우고 조형물은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하고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자기들 강아지 데리고 와서 똥 누고 오줌 누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그 마당에서 무료 급식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건물에 들끓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건물에 때가 묻고 건물이 조금 고장나기도 하고 건물 관리는 귀찮아지겠죠. 관리비도 조금 더 들어가고요. 자, 우리 예술의 전당의 공중 화장실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문득 생각이 나고 흥미로우면 우리 공연도 봐주세요. 이런 입장이 되면 공연장에 사람이 바글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공연장의 문턱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연장이 고급이기를 멈추고 고급 문화의 그야말로 전당이기를 멈추고자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고급 문화를 지향하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특별해지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어떻게 평범해지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9세기 같은 때에 또 20세기 초 같은 때에는 대중들이 그들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무언가 삶의 특별한 위로와 재미를 얻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공연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중들이 오락도 얻고 교화도 얻고 위로도 얻었죠. 서구 사회에서 공연장이 행하는 그러한 기능에 주목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론자들은 공연예술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연극예술까지도 서양에서 수입하여 이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대중이 쉽게 자신들의 삶의 위로, 오락, 여흥, 보다 특별한 경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원천들이 있습니다. 다른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에 굳이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경계도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이 훨씬 더 친근한 공간, 훨씬 더 마음 편한 공간이 되지 않는다면 공연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애초에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연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장이라는 것은 낯선 공간입니다. 우리 민족 자체에게 낯선 공간인데 그것을 서양식 고급 문화의 관습대로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니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연장들에서 콘텐츠를 부담 없는 것들, 쉬운 것들, 어렵지 않은 것들, 대중에게 너무 이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도 하죠. 그런데 콘텐츠가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해도 그 하드웨어 자체는 아직도 견고하고 거대하고 위압적입니다. 때 묻은 옷 입고 와서 공연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걸어와서 지하철 타고 걸어와서 공연장 들어가기가 또 그렇게 완전히 쉽지도 않습니다. 편히 셔틀버스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어도 멋들어지게 자가용 타고 들어와서 공연 끝나면 또 멋지게 자가용 타고 미끄러져 나가는 것만은 못하죠, 기분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연장들을 조금 더 소박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공간들이
그 앞에 광장이나 로빈이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멋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락거리면서 그냥 친근한 편의시설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보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예 입장 수익이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수 유지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가 공연장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 참 즐거운 곳에서 일하는구나, 하루하루가 매일 즐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야, 너 참 그 엘리트스러운 곳에서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겁니다. 너의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겠다, 너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너 참 고급스러운 데서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겠죠. 저는 남들보다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 저는 평범한 사람이죠.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보다 특별하지가 않고 저도 그 누구보다 특별하지가 않죠. 예술도 그러합니다. 고급 문화도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급 문화가 갖던 권위나 권력은 이제 많이 쇠퇴했죠. 그것에 대한 선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세대들은 점점 예술을 지망하는, 예술을 배우는, 고전적 장르 예술들을 배우고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예술대학도 지금 존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급 문화에 대한 선망을 여전히 갖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자, 그러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 더 헐벗은 공연장을 짓는 사고방식을 가져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술의 전당에 그 넓은 마당에서 사람들이 배드민턴 치고 애들이 축구하고 노점상들이, 기업형 노점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 장터 같은 거 열리고 바자회 열리고 강아지들 뛰어다니고 로비에 있는 편의점으로 사람들 들락거리게 하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연장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고급 문화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은 고급 문화를 향유하기를 원하는 근대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대 사회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공연 양식에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근대에 이르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하급 문화의 경계는 무너졌고 예술과 생활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큰 공연장들의 앞마당과 로비에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합시다. 공연장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말고요. 고급 문화의 전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면 자신들의 기본적 입장에 충실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자신들의 기본적 입장에 충실하도록 하고, 고급 문화의 몰락을 순순히 인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파격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뮤지컬 라이온 킹을 관람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 마시고 사탕 빨고 팝콘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한번 그렇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린이들은 그 공연을 2배, 3배 더 즐거운 경험으로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이 말에 저는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새서 못다한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